총리실 알림톡 시간입니다. 총리실에서 궁금한 코로나 관련 또 손실보상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 김덕수 정무기획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목도리를 두르고 나오셨는데 오늘 정말 날씨가 춥죠? 춥습니다. 네. 많이 춥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 춥지만 이 추위를 이겨내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불철주야 신경을 쓸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데요. 자, 거리두기 강화 시작되었고 좀 확산세도 잡혀가는 상황인데 중대본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요즘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확산세가 잡혀간다라고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가 좀 다소 주춤한 상황인 건 사실인데 잘 아시다시피 위중증 환자가 여전히 1,000명대고요. 특히 위중증 중에 60대 이상 고령층이 80% 이상입니다. 80한3%가. 대부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 수도 사실은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이 위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망자 수도 여전히 줄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주도 그렇고 그전주도 그렇고 최근 2주 동안 그러니까 방역 강화 조치 이후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이동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저희가 방역 당국에서 인구 이동량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 이동 중에 뭐 소매 및 여가 시설 이용 이걸 좀 통계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지난주에도 조금 줄었고 이번 주에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3%씩 줄어서 그나마 다소 이제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좀 협조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지금이 가장 위험한 때죠. 방심할 수 있거든요.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 강화 조치 이제 열흘째입니다. 오늘이 열흘째고 이번 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고 우리가 지난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서 경험을 했지만 지금 잡지 못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심하면 악화되고 이거 뭐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국민 여러분께서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나 개인부터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1월 3일부터는 또 새로운 방역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집니까? 좀 완화될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이번 주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매우 위중하기 때문에 그 정부로서는 아주 민감하게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고 이번 주에 이제 일상회복위원회나 뭐 방역전략회의, 중대본 등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 병상 문제 말씀 주셨는데 좀 해결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결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부가 이제 세 차례 행정명령을 통해서 1,000여 개 이상 중증 병상 기준으로 확보를 좀 해서 했고 또 지난주에는 민간 병원들도 좀 자발적으로 중증 병상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숨통은 튀었고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만은 여전히 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중증 환자가 많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병상 대기 걱정하셨잖아요. 그렇죠. 1일 이상 병상 대기 수가 1,000명이 넘어서 의료 붕괴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149명입니다. 총 병상이 1,300 중증 병상 기준입니다. 1,356개 확보했는데 80% 미만으로 가동률을 떨어뜨렸고요. 그래서 다소 뭐 병목 형상이 좀 해소됐다. 그래서 총리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0,000명 이상 확진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 역량을 확충하고 병상 회전율을 높여가겠다. 대기 환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네요. 그렇습니다. 병상 확보도 순조롭게 되고 있고. 하여튼 위중증 환자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또 대처에 또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또 강조를 드립니다. 백신 추가 접종, 또 청소년 백신 접종,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추가 접종, 청소년 접종, 방역 패스
이거 모두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그리고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0시, 오늘 현재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이 82.4%, 네. 18세 이상 성인이 92.9%, 93%, 3차 접종률은 국민 전체로는 30%, 29.6%고 60세 이상은 68% 정도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이 3개월째입니다. 그래서 모레 바로 접종을 하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접종을 해주신 덕분에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확진자 비율이 고령층 확진자 비율이 한때 35% 이렇게 해서 우려를 했었는데 네. 이 고령층 그 확진자 비율이 20% 중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나마 좀 희망을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50대의 3차 접종 속도는 기대만큼은 나지 않는데 이건 왜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2차가 완료다 접종 완료다 이런 인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굳이 추가 접종을 맞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50대 이하의 젊은 층, 특히 네. 청소년층들은 이게 그렇게 위험한 거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전 국민으로 보면 특히 고령층 어르신들 위험군을 기준으로 보면 네. 이게 위험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그 전체를 좀 생각하셔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네. 이스라엘 4차 결정했다가 좀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도 4차, 5차 정기 접종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 이게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3차다, 4차다 이게 완료라고 이야기하기 네. 어렵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자, 30대, 40대, 50대도 추가 접종이 좀 독려될 수 있도록 조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먹는 치료제가 내년에 도입된다.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충분하게 좀 확보가 된 겁니까? 지금 이 방역 상황에서 충분하다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미 FDA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그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사용 승인을 했다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네. 우리 정부도 지금 그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오후에 질병관리청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릴 겁니다만은 네. 당초에 이제 정부는 이 치료제 한 7만 명분 확보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면 대응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60만 명분 이상을 지금 계약을 했고요. 그럼 예정보다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더 확보가 된 그렇습니다. 거네요. 10배 이상. 그러니까 당초에 예측했던 수준의 한 10배 정도는 지금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이 먹는 치료제 확보 속도나 양은 뒤처지지는 않는 거죠? 뒤처지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게 이 해외 사례나 해외 연구 결과, 국내 의료진의 임상 결과, 임상 소견 이런 거 다 종합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지금은 좀 충분하지만 백신 확보 때도 충분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회용 사용 규제 관련한 부분인데 소상공인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인 만큼 규제 시행을 좀 미뤘다면서요? 네. 지금 원래 당초에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1월 1일부터 그 일회용품 특히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식품 적개국 업종에 대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 위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이런 걸 고려해서 중소기업부가 환경부에 이 유예 기간을 좀 부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지난주에 환경부가 그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좀 반영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는 3개월 연기해서 4월 1일 시행한다라고 지난주 공문은 그렇습니다만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2, 3개월 추가 유예할 수도 있다. 상반기에는 유예가 되고, 하반기 시행하는 현재 확정된 건 3개월 유예입니다. 4월 김비서관님 보시기에도 이 유예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하면 좋은데
어려운 만큼 시기적으로 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좀 한시름 들 수 있는 유예가 되겠죠. 근데 어차피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당장 조금 뭐 유예하면서 당장 그 비용 부담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어차피 해야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네. 환경 문제는. 자, 끝으로 이번 한 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어떤 우리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주가 2021년이 끝나고 2022년이 호랑이의 해 2022년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네, 호랑이군요. 네, 주말이면 새해인데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그 국민의 힘을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눈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이나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사실상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생업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네. 우리 국민 모두 서로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주고 네. 더 큰 힘으로 이겨내길 부탁드립니다. 김 비서관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 주셨습니다. 국민이 호랑이다. 자, 내년에 오기 전에 올 연말 더 다질 수 있는 방역, 이겨낼 수 있는 호랑이 국민이 되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김덕수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